그다음에 원전 있잖아요. 원전 새롭게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 원전 하나 짓는다. 시작하면 얼마 만에 지을 수 있어요? 자료 동네마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 그것도 정당마다 틀려 이상해. 실제로 한 10년에서 15년 걸리는 게 맞습니다. 아, 내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하던데? 7년밖에 안 걸린다고 주장하던데? 실제로 착공해서 짓는 데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뭐 그 저기 김성환 장관도 민주당이라서 못 믿겠고. 아니 이게 당마다 틀리더라고. 여사는 장관님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당 아닌 사람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통상 수원 원자력 직무대행 전대욱입니다. 사장께서 해보세요. 예,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들어간 수치입니다. 정확하게 13년 11개월 걸리고요. 이걸 13년 11개월 나누면 이제 부지 선정한 2년. 부지 선정. 예, 그다음에 그거 인허가 관련 서류 심사하는데 한 40개월, 3년 한 4개월 정도 되고요. 그런데 부지 선정 후에 한 9년 걸린다 그런 얘기인데, 자 부지 선정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부지 선정에 2년 걸린다는데 뭐 하느라고 2년 걸려요? 일단은 이제 부지 망원경 가지고 땅 찾으러 다니는 것 아니지? 행정 저희들이 절차? 아니면 절차를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들이 먼저 공모를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지가 적정한 부지인지를 한수원 이제 검토를 하고 과학적 분석을 해야 되겠죠. 뭐 지진 있나 없나 이런 거 등등. 예. 이제 그거 하는데 2년 걸린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까 아주 순리대로 주민들이 그냥 우리가 공고한 대로 막 응해가지고 했을 때 얘기죠. 막 주민들끼리 싸운다. 일부에서는 한다 그러고 일부는 안 된다 그러고 데모하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주민 쪽에서 이제 신청하는 부분을 한 5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많이 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리대로 잘 됐을 경우. 예, 그게 그 경우 2년. 그게 예 이제 2년을 보는 겁니다. 부지 선정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잘 됐을 경우에 한 13년? 13년 11개월인데요. 13년. 여기서 뭐 이제 15년이란 말이 틀린 말은 착공 아니에요. 공사 부분이 이제 한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삽을 뜨기 시작해서 준공하는 데까지가 7년 7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한 6년 한 5개월 걸리고 합쳐서 한 13년 10개월. 우리 부사장님은 당적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SMR 관련된 건데요. 여기 110페이지에 자료도 있는데, ISMR이 혁신형 SMR을 얘기하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아이가 이노베이션. 그런데 이거를 2035년까지 지어보겠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30년의 허가를 받고 설계 인가는 28년에 받고 3년 후에 설계 인가를 받아보겠다. 그럼 지금 거의 다 개발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는 말이에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좀 3년 만에 설계를 할 정도로 개발이 가능해요? 지금 사실 이게 시작한 게 21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게 기본 설계가 한 2년 걸렸고 지금 표준 설계가 지금 3년 정도 가는데 사실은 좀 이게 이제 원전 산업계에서는 향후에 원전 그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보고 좀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표준 설계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표준 설계, 기술 개발, 부지 선정 이런 부분을 같이 동시에 하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거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낙관적 전망이지 반드시 그렇게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수천억을 들여서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다 준비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 이제 전문가들이 뭐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 지금 세계 그 에너지 수요 수급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충분히 필요하고 될 투자-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SMR의 위험성은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과는 다른 겁니까? 뭐 기술적으로는 한 1000분의 1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일체형이라고 해서 설비를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터빈 이렇게 늘어져 있던 부분을 최대한 한쪽에 이렇게 다 몰아서 그 안에서 무슨 사고 나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폐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수조 같은 데를 아예 담궈서 사고 나면 수조 위에서 이제 발전을 하다가 사고 나면 그냥 수조 밑으로 바로 담그는 그런 좀 원전에 대해서 좀 안전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강구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통상 형식의 원자로 예, 원자력 발전 시설 예. 이거보다는 1000배 정도는 안전해졌다. 예, 훨씬 안전 이제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배 위험성은 그렇다. 보통 한 200-300메가와트 정도의 소규모 원전이고 냉각 방식이 좀 다르다. 예, 그러면 이제 소위 방사능 누출 위험성도 적어진다. 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고 났을 경우에 폭발 위험성도 낮다. 예. 그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거 비밀이에요. 예를 들면 원리나 방식은 비밀이면 얘기하지 말고. 비밀은 아닙니다. 예. 그럼 얘기해 보세요. 예.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원전의 모든 원천 기술이 이제 거의 미국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네. 최고 수출 때도 문제가 하여튼 뭐 있었지만 그건 그렇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SMR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개발하는 과정에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 기술 특허 관련이나 이런 쪽 법인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독자적인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했는데 원리나 뭐 이런 건 어떻게? 제가 좀 보충하면요. 지금 장관이 이제, 더 전문가예요. 3세대 SMR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3세대는 물로 냉각을 하는 방식입니다. 4세대 SMR 지난번에 빌 게이츠가 와서 테라파워 뭐 한다는 거는 4세대 SMR인데요. 그거는 냉각 방식을 물로 하지 않고 다른 냉매를 써서 소듐이나 다른 냉매를 써서 하는 4세대 SMR도 지금 동시에 개발하고 있고 우리 국내의 회사들도 거기에 지분 참여를 하거나 이제 설계나 아니, 수력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 어떤 방식이에요? 3세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물로 건, 냉각한다고요? 네, 3세대 방식이고요. 4세대 방식을 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로 냉각하는 방식인데 위험성이 100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근거는 뭐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설계 기술에 따라서 그건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통으로 설계를 대략 한 170메가에서 200메가 사이로 작게 설계를 해서 한 4개 정도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SMR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사고가 나더라도 그 내에서 그 사고가 번지지 않게 설계하는 거고요. 그 세대 기준은 물을 쓰느냐 다른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사용 연한이 예컨대 30년이냐 50년이냐 70년이 이렇게 늘어나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